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라는 곳에서 클로우드라는 AI 모델, 그 새로운 플러그인을 발표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스 기업들 주가가 제법 흔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지 이틀밖에 안 된 팔란티어마저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거 팔란티어를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다시 피어오르는 분위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빌려서 지금 시장의 우려가 과연 타당한 건지,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제대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 그 비전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오해인 것 같아요. 요즘 다들 팔란티어를 AI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AI 플랫폼, 그 AIP를 엄청 강조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첫 단추예요. 팔란티어는 AI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회사거든요. 사실 2020년에 처음 상장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AI에 지금처럼 열광하지 않았죠. 이 회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요? 네,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가장 똑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것인가, 이 한 가지 문제만 파고든 거죠. 그렇다면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최신 AI 모델이 아니라면요? 저도 몇 번 들어본 파운드리라는 아키텍처,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온톨로지라는 개념, 이게 핵심인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한 기업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이라면 뭐 직원이나 자산 같은 것들이요? 네, 직원, 자산, 생산 공정, 고객, 공급망, 심지어 각 나라의 규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복제해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도를 그려놓은 일종의 살아있는 디지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일종의 디지털 트윈 같은 거군요. 그래서 지도 위에 있는 A라는 요소를 바꾸면 그게 B나 C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온톨로지라는 지도를 중심으로 데이터 스트리밍 툴, 자동화 툴, 그리고 우리가 아는 GPT나 클로드 같은 수많은 AI 모델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착착 달라붙어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네요. 그렇죠. 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거죠. 이제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극찬했는지 감이 오네요. 데이터를 그냥 예쁘게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참모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국방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정부 기관으로, 그리고 최근 실적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미국 산업 전체로 그 영향력을 무섭게 넓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시스템이라면 가격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보통 기업들이 많이 쓰는 다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다들 잘 아는 세일즈포스 같은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비교가 되긴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가격 차이를 보면 팔란티어가 대체 어떤 종류의 문제를 푸는 회사인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세일즈포스는 고객사 한 곳에서 분기당 평균 6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를 벌어요. 6만 8천 달러요? 그것도 물론 큰 돈이죠. 네, 웬만한 중소기업 1년치 소프트웨어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팔란티어는요, 4분기 기준으로 고객사 한 곳에서 분기당 평균 140만 달러를 받습니다. 네, 잠깐만요. 140만 달러요? 분기예요? 고객사 한 곳당? 네, 우리 돈으로 약 19억 원입니다. 와, 계산해보면 20배가 넘는 차이잖아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아니 도대체 뭘 해주길래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는 거죠? 단순히 기능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은 아닐 텐데요. 해결하는 문제의 스케일과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 관리, 즉 CRM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특정 영역에 최고로 특화된 툴이잖아요. 그렇죠.
영업활동 관리에는 임하는 게 없죠. 네. 하지만 팔란티어는 기업의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운영을 아우르는 전사적 의사결정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회사가 단순히 고객 관리만 잘하려고 팔란티어를 도입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돈 낭비인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전 세계에 흩어진 공급망을 최적화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수십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신제품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 거대한 문제를 세일즈포스로 풀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건 팔란티어만의 영역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팔란티어가 크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요즘 나오는 AI 모델들이 너무 뛰어나잖아. 앞서 말한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이제 복잡한 법률 문서 검토까지 순식간에 해치우는 플러그인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똑똑하고 저렴한 전문 AI 툴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 팔란티어처럼 비싸고 거대한 통합 솔루션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죠. 시장의 우려가 바로 그 지점인데 제 생각은 정반대예요. 그건 팔란티아에게 위협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기회입니다. 기회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팔란티아의 미래를 제대로 보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GPT나 클로드 같은 최신 AI 모델들은 파운드리 아키텍처를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키텍처를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최상급 부품이 될 뿐입니다. 부품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클로드의 법무 플러그인이 나왔을 때 팔란티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파운드리 아키텍처의 중심에 온톨로지라는 디지털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주변에는 여러 자동화 툴과 모델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모델이 부품으로 결합되면서 온톨로지 지도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액션들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어요. 예를 들어 주문 생성, 재고 실시간 업데이트, 경쟁사 가격 변동에 따른 우리 제품 가격 조정 같은 핵심 업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된 거죠. 아, 그러니까 AI 모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짜여진 파운드리 시스템의 특정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클로드의 법무 플러그인 같은 자동화 툴도 마찬가지겠네요? 정확해요. 그런 똑똑한 자동화 툴 역시 파운드리의 여러 계층 중 자동화 계층의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돼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AIP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언어 모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네. 즉 팔란티어는 이런 최신 모델들을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레고 블록으로 보는 거예요. 정리가 되네요. 팔란티오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최고의 모델과 툴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운영체제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회사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의 스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클로드 같은 툴은 중소기업이나 팀 단위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는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렇죠. 비싸게 구독하던 특정 전문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비싼 법률 검토 소프트웨어를 썼다면 이젠 클로드 플러그인을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엔터프라이즈 단위, 즉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산업 단위로 커지는 순간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져요. 한번 상상해보죠. 아주 간단해 보이는 기밀 유지 협약, MDA 문서 하나를 승인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작은 팀에서는 그냥 대표가 한번 쓱 보고 오케이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NDA가 독일의 연구개발팀과 베트남의 생산 공장 간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고 해보죠. 그럼 첫 번째로 미국 본사 법무팀뿐만 아니라 독일의 GDPR과 베트남의 데이터 관련법을 아는 현지 법무팀의 검토가 필요해요. 아, 그렇죠. 나라별 규제가 다 다르니까요. 두 번째,
이 협약은 제3의 부품 공급 업체와 민감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업체의 보안 등급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온톨로지를 보니 이 업체는 보안 2등급인데 공유하려는 정보는 3등급 기밀이네요. 시스템이 즉시 권한 충돌 경고를 띄웁니다. 와, 사람이 일일이 확인했다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을 시스템이 알아서 잡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 이 프로젝트의 예상 가치가 500만 달러를 넘어요. 팔란티어 시스템은 회사 내교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업부장급이 아니라 부사장급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정확한 사람에게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정말 촘촘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 즉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문서를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모든 기록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와 책임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할 정도로 복잡하네요. 이건 단순히 문서 내용을 요약하고 번역하는 자동화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이 결정 하나가 회사의 다른 부서, 다른 국가, 다른 협력사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법적 리스크나 보안 문제는 없는지 그 모든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거대한 의사결정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문제군요. 바로 그 지휘자의 역할, 그게 바로 팔란티어 온톨로지의 본질입니다. 개별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손발의 역할은 클로드 같은 훌륭한 툴들이 점점 더 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손발에게 지금 어떤 일을 왜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명령을 내리는 두뇌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팔란티어가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냥 비싼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를 넘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말하는 목표는 바로 기업과 산업을 위한 운영체제, 즉 OS가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맥 OS나 윈도우를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특정 산업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쓰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산업의 표준 OS가 된다?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마치 iOS 생태계처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영향력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AI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극강의 안정성. 둘째, 국방부와 CIA도 신뢰하는 수준의 보안. 그리고 셋째, 20년 가까이 수많은 실제 전쟁과 재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검증된 이력이에요. AI 모델은 6개월마다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그 모든 모델들을 담는 그릇, 즉 전체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아키텍처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팔란티어는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아키텍처를 통해 산업의 표준이 되려는 겁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AI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강력한 시금석이다. 기업들은 과거에 비싼 돈 주고 샀던 소프트웨어들이 과연 실제 가치를 제공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안달리지만 이걸 어떻게 실제 돈이 되는 가치로 바꿔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팔란티어의 최근 폭발적인 성장은 AI라는 추상적인 기술을 실제 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매출 증대 같은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독보적인 역량을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는 팔란티어를 단순히 또 하나의 AI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다. 오히려 팔란티어의 본질은 GPT나 클로드 같은 최신 AI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기술을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빨아들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개별 AI 모델이라는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이나 새로운 AI 모델의 등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팔란티어가 정말로 미국 산업, 나아가 글로벌 산업의 표준 OS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방향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팔란티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그 본질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만약 미래의 산업 현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정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단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운영체제를 소유한 기업은 과연 어느 정도의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될까요? 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